여러분께서는 지금 대구 MBC 라디오 여론 현장을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든가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 또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취재해봤습니다. 홍하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돌봄 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220여 개교, 단설, 병설 유치원 약 110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초등 돌봄교실은 지금은 거의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이후에 안 나오고 있는 원화가 많습니다만 부모의 맞벌이로 나오는 원화도 있어서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더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어떻던가요? 사정은 좀 여의치 않아 보였습니다. 마스크는 대부분 비치하지 못하고 있었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학교는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김귀의 대구 지부장에게서 현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방과후란 초등 돌봄 교실 선생님과 아이들에게는 마스크 손소독제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설과 초등 돌봄 같은 경우는 마스크는 선생님들이 개인이 사서 쓰고 또 어린이용 마스크라도 유치원 학교에 지급돼야 되는데 실정은 안 주거나 어른용 마스크를 주는 정도입니다. 손소독제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거나 개인이 구비하고 주말엔 잠깐 나오신 초등 보건교사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면 지급받기도 했어요. 공교육 기관이잖아요, 학교가. 그쵸? 근데 마스크 방역 물품이 충분치 않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학 중 아이들을 혼자 돌보는 전담사가 생기는데 그 아이 중에서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건데요.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김귀의 대구 지부장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은 돌봄 교실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아이들 중 증상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누가 아이를 이송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매뉴얼조차 없고 알아서 해야 됩니다. 공통된 업무나 복무 매뉴얼이 빠르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교육청이 이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나요? 교육청 입장은 어떻던가요? 먼저 매뉴얼의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 대비를 해서 각 학교로 전달을 했는데요. 이제 인터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선 현장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역시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선생님 개인 역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선생님이 잘 대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전담사 중에는 임신부나 또 수술 등으로 건강이 조금 안 좋은 분들도 있는데요. 감염병에 보다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죄송합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김귀의 대구 지부장의 주장 역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돌봄 교사들의 건강도 지켜야 하고요, 물론. 그리고 방역 물품에 대한 입장은 어떻던가요? 대구교육청은 일단 돌봄 교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방침이라고 했고 방역 물품을 구입하라고 1월 말에 예산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 체육보건과 이현주 사무관의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학교에는 지금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갖고 일정 수량 이상 방역 물품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봄 교실이나 이런 데는 특히 운영비를 방역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 지침을 따라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하신다면 네, 교육청은 예산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각 학교에서 그럼 시행을 안 한 걸까 의문이 듭니다. 물품을 구하기 힘들어서 또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아이들과 전담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요. 예산을 내렸으면 잘 쓰이고 있는데 지금 엄중한 상황에 좀 관리도 교육청이 해야죠. 그리고 일선 학교 교사들도 새학기 준비하면서 지금 바쁠 시기거든요. 맞습니다. 반배정, 담임교사 배정을 비롯해서 올 한 해 학교 운영 계획이 세워지는 시기가 딱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창 모여서 일을 해야 하는 때인데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비대면 업무를 장려하고 있는데 또 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석현 정책실장의 말입니다.
또 영어 강사나 교사들에게도 지금 타 지역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안내하라 이런 지금 지시도 강행되고 있고요. 겉으로는 41조를 달고 나오지 마라고 하면서 또 실제로는 뭐 계약 준비를 하라, 나와서 계약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밀집해 있는 장소이면서 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지 않는 휴교를 이제 요구했었던 겁니다. 네. 네, 여기에서 언급된 이 41조는 교육공무원법 41조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출근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연수를 한다고 올리면 이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경계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높은데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4월에 열리는 기능대회를 준비한다면서 학생들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함께하기도 한다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직업계고에서는 지금 4월 기능대회를 맞이해서 학생들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4개에서 8개 반 정도가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밤마다 한 5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하교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게 되니까 감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학생이 자진해서 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요게 학교 내 승진이라고나 해야 될까? 학교와 어떤 교육청 성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리자들이 좀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은 성과가 아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대회 준비 때문에 무리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융합인재과에서는 2월 21일에 전체 학교 휴업 명령을 내리면서 이 교육도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문을 전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교육을 했었고 월요일에도 교육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출근과 관련해서도 대구시 교육청 체육보건과 이현주 사무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신학기를 준비하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지금 현재 외부인의 그 출입을 대부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근하는 게 그게 이제 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계약일은 미뤄졌지만 돌봄도 이뤄지고 계약 준비도 한창입니다. 안전을 위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예산을 지급하지만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들으면서